자, 지금부터는 3차원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기능 익스트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디자인 피처에 가시게 되면은 익스트루드라고 있고요. 단축키는 X키만 누르면 익스트루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섹션을 선택을 해달라고 현재 위치에 지정이 되어 있죠. 보시면 먼저 커브가 만들어져 있는 커브로 바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스케치를 그려서 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커브가 있는 부분에서 선택을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처럼 커브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는 면이 됩니다. 서피스가 되죠. 그 다음에는 두 개를 선택했을 때는 그래도 서피스예요. 하지만 4개, 그러니까 어떤 형상의 다각형에 닫혀있는 패다각형 형상으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얘에 대한 결론은 솔리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디 타입을 솔리드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쉬트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은 커브로 여러분들이 형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다시 얘를 편집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되고요. Shift 키를 눌러서 여기 현재 라인을 한번 해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해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라인을 선택을 하고 라인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OK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솔리드가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분이 계세요. 하나 만들어 놓고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서 OK를 했는데 왜 솔리드가 안 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자, 히스토리를 같이 보도록 하죠. 익스트루드라고 지금 선택했던 3개의 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1개 라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론적으로 각자 서피스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언두를 하고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뭐를 하냐면 스케치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스케치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는데 자, 이 플랜 잡아서 하겠다. OK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처럼 형상이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사각형을 그린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피니시 스케치 버튼으로 이렇게 형상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두 가지 그려줄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OK라고 나왔어요. 지금 익스트루드에서 작업을 했죠. 근데 내가 그려놓은 스케치 환경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다. 수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럴 때는 익스트루드를 다시 한번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내가 선택을 했던 스케치 섹션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작업했던 스케치 환경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부분을 다시 재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집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빠져나와요. 그러면 형상이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바로 적용되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익스트루드 설명 지금까지는 제가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또 한 가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부분을 보셨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뭐냐면 이렇게 형상이 나와 있어요. 우물정자 형상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을 자, 익스트루드 형상으로 그려 나간다 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뭐가 있냐면 얘를 선택을 해요. 자, 싱글 커브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여기에 대한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자 하는데 선택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선택을 해주시냐면 자, 위에 보시면은 스탑 앳 인터섹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탑 앳 인터섹션이요. 자, 익스트루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싱글 커브로 변경하시게 되면은 스탑 앳 인터섹션이라는 이 아이콘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교차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알아서 끊어서 얘에 대한 라인을 선택이 되게끔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을 트리밍하지 않고 작업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 싱글 커브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이 버튼
선택을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형상을 솔리드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익스트루드 먼저 설명 마치고요. 다음 장에서 이어서 익스트루드에 대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에 대한 설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익스트루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아이콘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제가 그려놓은 그 사각형이 있는데 이 사각형을 가지고 형상을 진행할 텐데요. 지금 나와 있는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100 정도로 낮춰놓고 얘도 낮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하고요. 제가 하이드 시켜놓은 네온 커브를 다시 하나 가져와서 다시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이 지금 바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죠. 자, 지금 얘는 서피스죠. 왜냐면 중간에 있는 인터섹트 커브로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한꺼번에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재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기존에 NX4까지는 하나의 형상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정이 불가능하였지만 익스트루드 기능 적용이 된 상태에서 불련 작업을 바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부분의 블럭이 합쳐져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금 내용을 서브트랙을 해서 빼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넣은 상태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형상이 원래 있는 멀티바디 상태로 만들어진 상태를 같이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안에 보시게 되면은 아이콘에 대해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아이콘 스타일하고 좀 달라졌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아이콘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형상에 대해서는,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금 재수정해서 불련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같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마다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 아이콘들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두셔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기능을 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다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기능으로 이렇게 쭉 값을 올려서 표현을 했는데요. 드래프트라는 기능이 익스트루드 안에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드래프트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from 섹션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싱글로 하겠다 아니면은 멀티로 하겠다라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셔가지고 나타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자체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아래쪽으로 진행이 이 라인을 기준해서 아래쪽으로 값을 더 표현을 해놓자면 어시메트릭으로 내가 원하는 상태로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가 있고 멀티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각도를 주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드에 대한 부분 설명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커브를 가지고 3차원으로 올려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게 되면은 모델링 하시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모델링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모델링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익스트루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설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드를 기능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자, 제가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커브로 이제 선택을 하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옵션을 같이 잘 이용을 해주시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형상을 셀렉트를 하시는 부분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글 커브로 되어 있으면은 인터섹션 커브로 하나씩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교차되는 부분에 한해서요. 자, 근데 커넥티드 커브로 변경해 놓으시게 되면은 옵션이 하나가 더 늘어요. 팔로우 필렛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선택을 해놓고 라인 한 개만 선택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필렛이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죠? 지금 여기 보시는 부분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형상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익스트루드 안에 들어가서 저는 싱글 커브로 변경을 해놓고요. 라인 한 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이 라인 하나 가지고도 솔리드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요. 자, 보세요. 옵셋에 가시게 되면은 자, 모두를 변경을 해요. 투 사이드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한쪽에 두께를 줘요. 다른 쪽에도 두께를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솔리드가 되죠. 면에다가 두께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솔리드가 됩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익스트루드가 굉장히 설명이 많아요. 왜냐면 현재 내가 선택을 했던 부분에 한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큰 게 있는 라인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지금은 선택을 하기가 좀 불편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 필렛 적용되어 있는 부분은 잠깐 제거를 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요. 되어 있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은 방향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X, Y, Z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자, 이와 같이 솔리드 상태로 올려줄 때는 하나의 축 방향대로만 옮겨지겠죠. 하지만 하나의 라인만 선택을 해서 내가 지정을 하고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내가 원하는 축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XC 방향으로 하게 되면 뉘어지죠. 하지만 YC는 안 돼요. 왜냐면 라인 천상에 대한 라인 축 방향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ZC 방향 아니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YC 방향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메시지가 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축 방향으로도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 반대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선택을 제가 다 해가지고 한번 이번에는 다음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스탑의 인터섹션을 체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라고 했을 때는 Shift 키를 눌러주고 다시 한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이 화살표를 자꾸 끌어가시게 되면은 그 방향대로 값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치수 값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스크롤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 배치를 해주셔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치수 값으로 넣어주셔서 표현을 하셔야 된다면 치수로 넣어서 표현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시메트릭 밸류라는 게 있어요. 이 모두를 변경해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처럼 내가 양쪽에 대해서 한쪽만 컨트롤 하더라도 양쪽에 같은 값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상태를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익스트루드 보시게 되면은 이 안에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이 기능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제가 형상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WCS를 기준에 의해서 제가 좌표를 좀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이 좌표를 XY 평면에 이렇게 보여지게끔 맞춰 놓고요. 이 상태의 기준에 의해서 스플라인을 이렇게 하나 또 그리고요. 또 하나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주실 때 주의사항 어떻게 그려주셔야 되냐면 이 사각형 둘레가 다 가득 차게끔 진행이 되게끔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덮이도록이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위쪽 플랜 커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서 어플라이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익스트루드 다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트리밍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Until Next라는 이 모드로 변경하셔서 어플라이 해주시게 되면은 현재 닿는 부분까지 생성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until next는 다음 지정이 되는 명까지 선택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until selected로 해볼게요. 내가 선택하는 명까지. until selected를 이용하게 되면은 선택하는 명까지를 내가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페이스 선택을 하시게 되면 현재 위 페이스까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를 하고요. 익스트루드 지정을 한 다음에, 자, 싱글 커브로 변경을 한 다음에, 자, 이 부분을 until selected로, 자, 윗면까지, 선택했던 면까지, 그리고 다음 진행했던 이 부분에서부터 이 면까지 내가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면을 선택해서 진행했을 때는 until selected나 extend를 선택하셔서 표현하시면 되고요. 내가 마지막 닿는 부분까지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했을 때는 through all 버튼을 선택을 하셔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또 여기까지 해서 익스트루드 설명을 한번 보고요. 또 다음 장에서 나머지 기능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회전체 형상을 만들 수 있는 리볼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 리볼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인서트 디자인 피처에 R 버튼, 그러니까 단축키로는 키보드에서 R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아이콘으로는 이와 같이 생겨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리볼브로 작업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이 내용 자체를 딜리트를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키보드에서 R 버튼 누르시면 리볼브 형상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익스트루드와 같이 스케치 모드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는 드로잉을 그려놓고 불러오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미리 그려놓은 상태를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그려져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커브를 선택을 한 다음에 바로 선택하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체이기 때문에 회전체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회전체 형상이 만들어지겠다라는 회전체에 대한 축 방향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방향을 선택을 해주실 때는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축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처럼 내가 원하는 부분의 축을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사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회전체에 이와 같은 이 축을 기준해서 회전체 형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OK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다시 재수정을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자, 리미트로 되어 있는 부분에 0부터 360도, 지금 저는 360도라는 값에서 180도라고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반만큼 형상이 만들어지는 부분을 확인을 같이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K 버튼 누른 다음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부분의 내용을 같이 참고를 해서 보시자면, 현재 익스트루드에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의 형상을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넌 상태하고 어플라이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불리한 작업이 재수정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처럼 자, 언두를 하고요. 리볼브 안에서도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익스트루드에서 작업했던 아이콘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 지금처럼 하이드가 안 되어, 쇼가 안 되어 있는 아이콘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액티브가 되려면은 하나의 파일이 더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바디가 하나인 상태에서는 생성이 안 되겠죠. 한 개 더 있는 상태에서만 작업이 됩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지정을 하고요. 회전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축 방향을 이 부분을 선택을 한다 라고 해서 OK를 하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현재 위치에서 바로 뜨죠. 그래서 합쳐주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바디가 합쳐지고요. 아니면은 분리시키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넣은 상태로 바꿔줍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표현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얘는 축을 이 안쪽에 있는 라인, 짧은 라인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반대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긴
중간에 위치한 이 긴 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형상이 만들어지는 부분을 같이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볼브 형상을 만들어 주는데, 자, 축 방향을 선택을 하는데, 이번에는 축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하냐면 XC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포인트를 지정을 해요. 이 포인트는 저는 이 점쯤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해서 포인트 점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이 포인트서부터 진행하는 X축 방향으로 어떠한 가상의 축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OK 버튼 눌러주시면은 어떻게 돼요? 안에 중간에 내가 지정했던 포인트만큼 뻥 뚫려 있는 상태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볼브 안에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옵셋 기능, 익스트루드에서 보셨던 옵셋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같이 보시고요. 이 내용들을 참고를 하셔서 회전체를 만들어 주실 때는 어떤 회전된 기준된 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같이 참고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회전체 형상을 만들어 주실 때는 자, 에러가 일부러 발생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죠. 이 축 방향은 제가 YC 방향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해서 방향을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부분을 포인트를 지정하겠냐, 이쯤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해서 포인트를 지정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에러가 떠요. 왜냐면 왜 그럴까요? 이 부분 현재 축에서부터 회전이 되게 되면은 이 중간은 어떻게 되죠? 중간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상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게끔 이 라인에 대해서 축을 선택해 주실 때는 이 라인을 선택을 하시거나 이렇게 안쪽으로 겹쳐지게끔 표현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점만 주의하셔서 리볼브는 기능을 사용해 주시게 되면은 큰 문제 없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리볼브 형상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